안녕하세요.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오늘 보내주신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 시장 분석 영상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표는요, 시장의 여러 신호들을 좀 같이 읽어보고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 뭘 봐야 할지 그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시장, 장중에 오르는가 싶다니 결국엔 다 내줬어요.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맞아요. 나스닥이 한 0.7%, S&P 500은 0.5% 정도 내렸고요. 다우는 뭐 0.1%니까 거의 보합 수준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중소형주, 그 러셀 2000 지수는 거꾸로 0.6% 상승했어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그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보면 다 그 중요한 선이죠. 21일 이동평균선. 그 근처에 아직은 머물러 있고요. 아, 그럼 오늘 하락의 원인은 뭘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ISM 서비스 지표,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서비스업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세부 내용도 안 좋았다고요? 네, 특히 고용은 줄고 물가 압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걸로 나와서요. 이러니까 혹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온 거죠. 아,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연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도 경기 침체는 또 원치 않고 참 복잡한 심리예요. 근데 뭐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범위 아니긴 합니다. 너무 크게 흔들린 건 아니고요. 어렵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요즘 보면 장 초반이랑 후반이랑 분위기가 확 다를 때가 많던데요? 맞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섣불리 막 새롭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라면 구체적으로는요?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는 것도 방법이고요. 시장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21일선, 네, 21일 이동평균선? 네, 나스닥이나 S&P 500이 이 선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해요. 기술적으로 단기 지지선이니까요. 만약 이게 깨지면 추가 하락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속사정을 좀 더 보죠. 동일가중 지수.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보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주종하는 QQQ는 0.7% 내렸는데 종목별 비중이 똑같은 QQEW는 0.9%나 내렸어요. 51선에 더 가까워졌고요. 아, 그 말은 소수 대형 기술주 빼고는 더 많이 내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시장 전반의 힘, 흔히 말하는 시장 폭, 브레스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동일가중 RSP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나았지만 여전히 21일선 아래 있고요. 러셀이 올랐다고 해서 시장 전체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네, 섹터별로 보면요. 반도체 ETF SMH는 오늘 1.1% 내렸는데 그래도 그 중요한 21일선 부근은 지켰네요. 네, 아직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AMD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아, 맞다. AMD.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마침 AMD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괜찮았는지 시간외에서 조금 오르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반면에 오늘 아주 강했던 섹터도 있었죠. 금채굴. 와, 맞아요. GDX. 이게 오늘 2.8%나 올랐어요. 이번 주 들어서 벌써 7.6% 급등입니다. 와, 7.6%요? 대단하네요. 네, 51선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했는데 재밌는 건 국채금리는 오늘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랐다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금 관련 투자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점은 항상 좀 주의해야 하고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글, GOOGL은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간 차트 보면 대체 핸들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대체 핸들이요? 그게 뭐죠? 이게 강하게 오르던 주식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짧은 조정이나 횡보를 보이는 패턴인데요. 여기서 다시 위로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구글 상대 강도, RS라인도 좋아지고 있어서요.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선 이런 안정적인 대형주가 좀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안정성. 자, 다음은 완전 반대 분위기인데요. 어펌, AFFRM. 이번 주에만 벌써 13%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 ISM 지표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강하다니 대단한데요? 네, 모멘텀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21선하고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아, 이격도가 커졌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변동성 큰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필수죠. 평소보다 투자 규모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또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경쟁사들, 클라르나나 블록 실적 발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봐야 하고요. 네. 리스크 관리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메르카도 리브레, MLEI. 이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정말 정신 없었네요. 아, 맞아요. 완전 롤러코스터였죠. 장 초반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막 회복하나 싶더니 또 밀리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였죠? 매출은 괜찮았는데 이익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경쟁이 심해져서 비용 부담이 커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네요.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들도 좀 볼까요? 아스테라 랩스랑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두 자릿수 급등했고요. 힌지 헬스도 많이 올랐네요. 네, 반면에 슈퍼마이크로는 좀 과거 회계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했고 토스트도 올랐다가 다시 내렸고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한 경계 지표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별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혼조세였죠. 특히 금채굴주가 아주 강했던 게 인상적이었고 개별 종목으로는 구글의 안정감, 어펌의 뜨거운 모멘텀,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의 실적 발표 후 변동성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시장에 정말 다양한 신호들이 섞여 있고 변동성도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잠재적인 기회를 찾는 것과 또 위험을 관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같은 안정성을 찾을지 아니면 어펌처럼 지금 강한 흐름에 올라탈지 그것도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그렇죠.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